자, 지금 거기 그 절대부등식과 부등식의 증명은 일단은 23페이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일단. 네. 자, 절대부등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친구가 이제 또 항등식이 있어요, 그죠? 둘 다 명제 소속입니다. 그죠? 둘 다 이제 명제라고 하는 큰 수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제 단원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계속 주구장창 달아왔던 항등식은 많이 했으니까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이건 제외하고, 그래서 많이 안 다룬 절대부등식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일단 대소관계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어떤 부등식을 이제 봐야 되니까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거죠. x제곱이랑 2x 플러스 1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 둘의 대소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대소관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2x 플러스 1은 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2짜리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서는, 이거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얘가 더 크지. 그지? 근데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x제곱 쪽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닌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걸 보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이제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x제곱이랑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x제곱이랑 이런 걸 비교해서 항상 x제곱이 더 큽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스킬이 거기 나와 있죠. 차를 이용한다,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두 수의 비를 이용한다. 보통 이 세 가지인데 물론 압도적인 것은 차를 이용하는 거죠. 1번을 제일 많이 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A랑 B를 빼서 이것이 과연 0보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저거 자체로 끝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랑 이거의 자체가 뭔가 계산이 좀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 루트가 나온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계산이 잘 수월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뭔가를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만약에 우리가 A랑 B가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A 제곱이 더 크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더 크다고 해서 이게 더 크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거꾸로 확실한 양수기만 하면 제곱은 내 맘대로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양수인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절대값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절대값 같은 거 이제 대소관계 비교할 때 그걸 풀어내기 힘들면 제곱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같은 게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제곱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A랑 B는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자, 어차피 우리가 부등식은 실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수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쪽이 더 크면 A랑 B랑 A가 더 크다. 이 조건이 없어도 오케이, 참입니다. 아시겠죠? 거꾸로도 돼요. 그 역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만약에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똑같은 홀수 제곱을 하면 그냥 이거랑 대소관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양수 조건이 있으면 A의 2n제곱과 B의 2n제곱을 했을 때도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는 게 참인 게 맞아요. 그렇죠? 참인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돼 있는데 A의 2n 뭐 플러스 1제곱이랄까? 2n 마이너스 1제곱 할까요? 네. 그다음 B의 2n 마이너스 1제곱을 똑같이 했으니까 한마디로 홀수 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도 항상 성립하는데 이거는 양수 조건조차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참 거꾸로 가는 것도 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가는 것도 참이 되죠. 만약에 양수 조건만 있으면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수의 비를 이용해. 그러니까 양수일 때 만약에 부호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눠가지고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값이 등장하는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삼각부등식도 있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고 산술기하 평균도 있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는 완전제곱 형식의 절대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보시면 그냥 다 이해되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 1번 완전제곱으로 지금 그런 형식의 절대부등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약에 보면, 만약에 이제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맞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도 있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을 하면 이거 이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AB의 플러스 B제곱은 어때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또 비교해보고 싶은 거는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안 됩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봐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이거 뭔가의 제곱이고요. 뭔가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더했어요.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실할 거예요. 맞죠? 자, 등호 언제 성립하죠? 등호. 항상 여러분 이런 절대부등식에서는 부등호랑 등호가 있을 때 등호 관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성립하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예요. 그러니까 B가 0이고 B가 0이면 여기가 0 돼서 같이 A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성립하는 거고, 이 A랑 B가 동시에 0이 아니면 무조건 이게 성립하는 거죠.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다음 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 다음 거는 되지 않아. 왜냐면은 얘는 A 플러스 2분의 3B의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러면 원래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 4분의 9B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5B제곱이 되는 거지? 가운데가 더하기가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발레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결국 얘가 되고 얘가 안 되고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는 지금 붙박이로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붙박이로 똑같았는데 여기는 AB였고 여기는 3AB였고 여기는 2AB였어요. 자, 어떻게 했었죠? 이거 절반의 제곱을 했고 절반의 제곱을 했고 절반의 제곱을 한 거예요. 응? 그러면 절반의 제곱을 했는데 얘는 절반의 제곱을 한 게 이거랑 딱 똑같았던 거고 얘는 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지. 이거의 절반의 제곱으로 하면은 얘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b제곱이 더 추가됐던 거고. 맞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절반의 2분의 3b의 제곱을 하면 b제곱을 넘어갔기 때문에 뺐어야 하는 거고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론 뭐예요?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한 게 b제곱보다만 작으면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a제곱 플러스 k 곱하기 ab가 있고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그쵸? 이 k에 해당되는 이 값이 k에 해당되는 값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만 있다고 치면 그놈의 절반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b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b제곱이 더 더해지는 패턴이 될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가는 걸로 합시다.